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농산물 또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급과 유통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셨는데 홍문표 사장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선물처럼 찾아와 주셨는데 네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은 참 정들었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 역시 YTN에 오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네요. 밖에 날도 춥고 좀 전국도 시끄러운데 여기 오니까 좀 평온하고 그래도 YTN이 역시 우리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정말 뭐 오랫동안 YTN 라디오 고정 출연해 주시면서 네. 예, 딱 그 자리에 앉으셨었는데 네네. 사장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타이틀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저는 그 평소에 덴마크를 가끔 갈 기회가 보면은 거기는 전면적인 큰 슬로건이 그 슬기롭다.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은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용기, 희망, 뭐 양심, 뭐 이걸 전부 하나로 합친 것이 전 슬기롭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침 그런 용어를 갖고 우리 YTN에서 국민 상대로 라디오로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을 보고 역시 YTN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덕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하는 일을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통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요. 주로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 수급 조절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세계화하는 소위 K푸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예, 아마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올해 특히나 이 기관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이제 4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각 지사가 11개가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온 창고라고 그래서 농산물 생산이 되면은 잘 보관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15군데 정도 있고 예. 해외 지사가 이제 한 20개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이제 두루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뭐 그것을 다 보진 못했고 예.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도 한 3kg 정도 이 체중이 줄 정도로 좀 바빴습니다. 예. 이렇게 다니시면서 혹시 뭐 취임하시기 전과 후 좀 많이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주로 정책 예산을 다뤘는데 이제 유통공사라는 것은 실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법이 아직도 좀 많은 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예산이 필요하고 예. 또 정책적인 방법을 농촌 농민 또 수출할 때 필요한 정책 그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현실성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예. 뭐 국회에 계실 때에도 농수산 분야의 자타공인 전문가로 불리셨고 정말 딱 맞는 자리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국회에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농업 현장에 가까이 계신 것 같으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은 어떤 걸로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농촌은 아시다시피 우리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이 농촌 농어민 축산인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예. 이 재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바람을 농촌 농민이 잘못해서 비바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부족하다. 이것이 현실성으로 아주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인터뷰한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게 와닿았어요. 코로나19는 백신이라도 있지. 기후변화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식량 또는 뭐 주식 이런 개념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더라고요.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코로나는 전 세계 3년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고 경제가 동결되는 참 엄청난 재난이었는데 예. 그래도 백신 생산이 돼서 숨통을 트이고 완화가 됐는데 이번 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 식량에 관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식량은 결국 저는 안보를 떠나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무기다? 무기다. 그래서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예. 지금 소위 미사일, 핵 그것을 우리는 무기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무기는 식량이다. 예.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시종자 신품종도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신품종이 개발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창고가 있어야지 이 뜨거운 태풍에 농산물을 그냥 노천에 놔두면은 다 그것이 상처를 입고 그것이 제대로 농약물이 생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또 유통 구조가 지금 4단계, 5단계인데 이것도 이제 2단계나 3단계나 직거래로 이제 대폭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방법도 과거에는 뭐 정부가 많은 유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정부가 좀 더 기술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제는 소위 생산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계 농업이 익숙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기후 변화로 와서 세계가 함께 걱정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딴 나라가 우리나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뭐 어떤 농수산물 앞에 금자가 붙어서 금사과, 금배추 이런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쌀을 주식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식 개념을 오곡으로 바꿔줘야 돼요. 쌀뿐만 아니라 오곡까지. 쌀, 보리, 콩, 옥수수, 밀 이렇게 오곡을 주식 개념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좀 개념의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식량이 쌀에만 우리가 어떤 주안점을 주던 것을 쌀은 지금 우리가 105% 생산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아까 얘기한 4곡은 전부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럼 기후변화나 재난이 났을 때 전쟁, 태풍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쌀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5곡을 이제 주식 개념으로 거기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세계화에 이제 함께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국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영토 소위 식품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이제 지혜와 정책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쌀 생산량이 앞서서 105%라고 했으니까 한 소량 좀 초과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수입으로 대체하던 곡물로 뭐 이렇게 좀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WTO 규정에 의해서 MMA 물량이라고 해서 41만 톤이 매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또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치가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 농업을 통해서 예. 이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쌀만 생산하는 우리의 그 주식 개념을 오곡으로 바꾸면은 밀이나 콩도 주식 개념으로 넣으면은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고 예. 그리고 쌀 농사보다 밀, 콩, 보리를 농사지면은 수익이 더 있는 이런 정책을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필 때가 됐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 시설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장님 취임 후에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를 구성해서 또 발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후변화 TF팀을 우리 유통공사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개 아젠다를 놓고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유통을 좀 더 4단계, 5단계를 소위 직거래를 한다든지 유통 단계를 줄여서 예, 온라인 도매상을 해서 우리가 2단계로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시종자를 아까 말씀대로 신품종을 개발해서 이 기후변화를 이길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또 농산물을 우리가 저온 창고에 보관해서 싱싱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이제 이런 것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CA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농산물을 밭관원에서 생산되면은 이 식탁까지 오는데 이제는 저온 시대의 시스템으로 운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고 가는데 일기의 변화가 갑자기 뜨겁고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식품이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농산물이 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처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표치가 100 정도라고 본다면 현재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한 50% 정도. 50 정도. 네. 그러나 이제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뭐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예. 거기는 지금 한 뭐 70% 가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량을 무기처럼 생각하고 안보 개념으로 생각해서 더 발전시키는 나라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고 나서 좀 깜짝 놀란 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구라파 쪽이나 최근에 제가 못 나갔습니다마는 국회 있을 때 가보면은 그 현수막을 식량은 무기라고 공공연히 써붙였어요. 아예 개념 자체를.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각자가 갖고 있었던 농산물이나 국가 자원을 먼저는 물물 교환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기 나라 물건도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유통이 되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가 중단이 되고 마비가 됐는데 이번에 기후변화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온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외국에 선진국에 잘하고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위스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 소위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을 때에도 뭐 밀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도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준비를 일단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믿고 맡겨보도록 하겠고요. K푸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에 K푸드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체감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 3개국을 좀 가봤는데요. 뭐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보는 거와
외국 나가 보면은 큰 마켓이나 또 이 뭐 그 외국의 재래시장도 가면 한국 물품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는 예. 이제 짝퉁이 많다는 겁니다. 모조품이요? 네. 이게 이제 주로 중국 제품들이 많이 와 있고 이걸 이제 국제 소위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제 이 잘잘못을 가리려면은 예. 이게 보통 2, 3년 걸린대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국가 인증제를 만들어서 이 물품이 진짜 한국 것이냐 하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야만이 한국 상품이 K푸드로서 예. 세계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프랑스 같은 곳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프랑스 그 시권에 식당이 12개가 한국 식당이 있다는데 한국 식당을 실제 한국 식당은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 중국 사람들이나 하는 딴 나라 사람들이 태국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식당을 모방한 거죠. 그래서 K푸드의 열광 그 가치는 사실 대단한데 예. 이걸 우리가 관리를 인정하는 체계로 우리가 좀 국가가 좀 신경 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식을 꼭 한국인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뭐 맛을 표현하거나 잘못된 메뉴가 나가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싸다는 것이고 질이 저질이죠. 좀 이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맛도 그렇고. 그게 이제 먹는 사람은 싸니까 또 한국이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식인 줄 알고. 그게 이제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한식이 이제 왜곡이 되고 예. 잘못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정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뭔가 식량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말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연말 인사 한 말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인사 참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가 뭐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국민 신년 새해는 그런 해가 돼서 우리 국민에게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유통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맛있게 먹을 점심 메뉴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슬기로운 추천? 오늘은 뭐 전 된장찌개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요금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맛집 많죠. 좀 된장찌개를 먹고 거기에 뭐 좀 이 돼지갈비도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역시 메뉴를 좀 한번 요금방에서 골라서 이왕에 왔으니까 예. 이 YTN 주변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으면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뭐 나가셔 드셔도 좋고요. 집에서 해 드셔도 좋고요. 두부 많이 넣고 우리 농수산물 많이 식탁 위로 올려서 오늘 점심 슬기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